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의 김정은이 40여일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도, 저희 YTN 속보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조선중앙방송이 속보로 이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동영상으로 김정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로써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하나 정도 거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는 최고 권력의 존재 여부가 곧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독재 국가와 협상을 할 때 그 대상과 결정권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에 관련한 발언을 최초로 한 데 이어서 김정은마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니까 남북관계가 좀 더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좀 높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남북 국회회담 같은 사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최소한의 상의는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은 수렴해야 할 국회가 만일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이런 사안을 결정했다면 이것은 국회의 존재와 역할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서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알면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하루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정신이 없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신이 없어요. 뭐 이게 지금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 소식이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카피가 네. 와인데이였거든요. 와인데이. 14일 무슨 데이. 근데 바꿨습니다. 김정은이 와인 안 좋아하나? 좋아하죠. 스위스 출신인데 치즈만 먹겠습니까? 예, 와인 예. 곁들여서 먹겠죠. 예. 그래서 오늘 카피는 컴백으로 바꿨고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컴백. 네.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 많이 지적 안 하시는데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네. 위성과학자 지구 현지 네. 지도했다. 네. 근데 이 위성과학자 지구가 네. 바로 평양 북쪽에 네. 평성시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른바 그 김정일이 그동안 머물렀다는 평양 북부 별장과 김정은이. 김정은이 네네.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역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방장관도 국감 질의에서 예. 평양 북쪽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모처가 어제 우리나라 보도를 보면 장호산 특각이 아니겠느냐. 이 평양 북쪽에 장호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뒤통제본부를 하나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호화 수영장도 있다 그러고요. 근데 장호산 특각 바로 아래 평성시가 있어서 거기 위성과학자 지구에 내려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위성과학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김정은이 지난 3월 5일에 예. 이 위성과학자 지구라는 이름을 직접 붙이면서 예. 10월 10일 이 노동당 창건일까지 완공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했던 곳이에요. 저희가 장진성 씨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그 장진성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고위직에 있었던, 그러니까 통전선도 그렇죠. 있었던 분인데, 이분 얘기도 실제로 근데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 김정은이 나왔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진짜 실세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저는 오늘 동영상이 발견되지, 동영상이 그렇죠.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 보지 이게 못했죠.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다가 나오면, 네.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지난번에 69년 당창건 기념일. 네. 그때 안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금수산 궁전에 참배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태양궁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관측을 잘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41일 만에
등장했다라는 북측의 보도가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 그 중요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보통 자정을 기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을 참배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문에는 이제 전혀 사진도 나온 바가 없고 이 참배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확진됐기 때문에 예. 그 잠적설이 이제 정변설, 쿠데타설 계속 여러 가지 설들을 난무하게 한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위성과학자 지구를 현지 지도하러 나타났다라는 것은 10월 10일의 중요성에 비하면 왜 지금 나올 수 있는 정도면은 한 사흘 전에 못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중요한 그 행사인데.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북한 보도의 속성상 이게 뭐 어제 했는데 우리처럼 뭐 어제 일어난 거 밤에 일어난 거 맞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거 곧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좀 지나서. 숙성시켰다가 맞습니다. 하거든요. 와인데이에 맞네요. 네, 와인데이에 맞아요. 숙성시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김정은이가 언제 갔는지 그것도 사실 불확실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보도 태도 그 연천 그 네. 북한에 의한 고사기관총 맞습니다. 발사 이것도 북한 매체가 지금 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전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10일 날 오후에 그 이제 고사 총격이 있었는데 네. 뭐 삐라가 살포되기 위해서 날아간 이제 풍선을 향해서 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연천 지역만 왜 쐈느냐? 파주도 날렸는데 파주는 안 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제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는 파주도 쐈답니다. 파주도 쐈대요? 네, 다 쐈는데 연천에서 쏜 것은 남측으로 피탄이 돼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고 파주는 이 GP 뒤쪽에서 쐈는데 이 탄이 남측으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네. 기관총으로 쏜 모양이죠. 그렇죠. 일반 소총이나. 기관총 내지는 소총으로 네. 쐈고 그것을 우리 국방부가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확인을 하고 총소리는 들렸는데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경계태세를 취하다가 예. 우리 측에 이제 레이더로 탐지를 해보니까 예. 아마 이제 그 GP 뒤쪽 한 휴전선에서부터 6, 7km 후방에서 쏴서 탄이 우리 쪽으로 날아오진 않아서 그렇군요. 파주는 굳이 대응하진 않았다.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양쪽 얘기가 다 돼서 쐈구나. 네, 삐라 살포에 대해서 이제 쏘기는 다 쏜 거로 확인이 된 거죠. 이 북한장에서 지금 뭐 쌀포가 아니고 살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시끌시끌한데요. 그리고 대통령은 오늘 유럽 갔죠. 박근혜 대통령. 이제 떠나시죠.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어제 중국으로 갔죠. 떠났고. 또 의원단 예, 12분을 이끌고 그래서 이 어제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에 참석해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혁신은 이 지금 중국 공산당도 이 반부패 운동 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중의 의미에 방점을 좀 찍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예.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이탈리아만 방문하는 건데요. 밀라노로 날아가서 16일, 17일 아셈 회의, 10차 회의인데 이제 49개 정상이 참여합니다. 예. 여기서 또 어떤 대북 메시지 내지는 통일과 관련된 아젠다를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제일 이제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를 방문해서는 이 교황을 예방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짧은 일정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지금 여당 당대표도 이제 중국에 가 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유럽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 이완구 원내대표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텐데 그런 상황 때문인지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 전격 이제 야당을 방문해서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이제 굉장히 훈훈한 환담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불통즉통. 또 통즉불통. 근데 저는 이 정치하는 분들 말씀 좀 쉽게 해야지. 나 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고요. 이게. 한자로 봐야 해석이 됩니다. 아, 그 뭐 불통즉통이 뭡니까? 이게? 불통즉통은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프다. 뒤에 통자는 통증의 통자예요. 아, 뒤에 그러니까 통자는. 불통하면 아프다. 그 다음에 앞에 소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렇구나. 네, 불통, 즉통, 통즉, 불통. 지금 사정치민주연합 많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친노들이 달고 등장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국민들은 또 뭐 사이버 망명 러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카톡 검열 논란이 있는데 그것도 3부에서 또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요. 요 카톡 검열 문제가 대대적으로 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 산자위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미방위에서도 있었고요. 네. 법사위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뭐 근데 이거 제가 진짜 이거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이 뭐 상시 뭐라 그러죠? 상시검열. 상시 그 감청. 모니터링 네네. 한다고 얘기한 거는 카톡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게 근데 이게 카톡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카톡은 상시 검열 자체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업체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어제 정부 측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좀 괴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카톡을 계속 우리가 주고받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아니 얘기했고요. 1억 명이 넘는 데잖아요. 지금 네. 가입자가. 예? 그런데 부하도 장난이 아니고요. 2, 3일 정도 이제 보존되는 데이터를 네. 특정한 경우에 영장을 청구해서 내용을 받아본 경우가 지금까지 이제 130여 차례 있었다고 하고요. 네, 네. 또 이제 이 4,807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뭐 이 계정, 이것이 이 사람께 맞느냐. 이 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정보가 제공됐다는 건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이 맞습니다. 과학자가 예, 예. 만든 예. 텔레그램으로 150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노래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돌아왔잖아요. 오늘 시원한 락으로 한번 컴백 들으시죠. 컴백이요? 네, 돌아왔으니까. 홈이 아니고 컴백. 홈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컴백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방송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불통식통이라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도 참 많이 아플 것 같다. 지금 친노 중심의 비대위로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결국 모임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고 하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달 말 결성된 자칭 구당 구국 모임이 그 주인공인데요. 구당 모임의 좌장격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연결해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 그리고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대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구당 구국 모임이라는 게 이제 중도 온건 비노 계열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이 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 쪽에 색채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우리 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좀 서로 보였는데 공감을 가진 사람들 예.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좀 뭐 거의 당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서로 공감을 그 치유책 같은 데서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좀 회복하여 글쎄 정당의 궁극목적인 정권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게 꼭 구당이고 그것이 꼭 결국은 구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거창은 합니다만은 아이 별 말씀을요.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그 민진모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네. 집권을 위한 모임 여기에 속한 의원분들도 이 구당 구국 모임에 다 참여를 하시나요? 일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하고 계시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그 근인으로서는
당 지도부가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당하고의 협상을 해서 결과를 놓고 예. 그것도 미리 신중치 않아서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사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그런 결론을 내갖고 거기서부터 두 번이나 예. 애들 문자로 빠꾸당하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 데서 또 잡음이 나서 그것도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근인이고 원인이라고 할까 멀리서 생각하는 건 아니 당이 지금 이 모습 갖고는 그렇게 쉽게 정권 창출하는다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친노 중심의 정당이 됐다 뭐 보니까.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이 모습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예. 당 쇄신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요. 우리가 중도나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당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끌어가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장년층, 노년층까지 끌어들이지 않는 정당의 모습으로 가서는 영원히 야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40, 50대가 옛날에는 한 23, 4%였는데 예. 퍼센트였는데 지금은 이번 바로 선거에 직전 선거에서 42%고요. 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45% 조금 몇 년 후에는 절반이 됩니다. 예. 애를 안 나니까 우리나라에. 예. 거꾸로 20, 30대가 한 58%였던 것이 이번 바로 직전 보궐선거에서 38%였습니다. 예, 예. 앞으로 35% 내려가서 물론 노장층이 같이 가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당으로서는 장년층, 노년층의 방점을 찍는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요. 이거 제대로 된 모습을 갖고 국민적 지지를 못 끌어대고요. 예, 예. 거기다가 또 우리 당에 또 약간 피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경력이라고 할까 운동권적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도덕적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파묻혀 있어서 그것이 곧 강경론으로 나오고 예. 그리고 우리만이 좀 더 꼭 그렇게 만류하겠습니다만은 남들 보기에 예. 좀 잘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된 안정적인 리더들이 나오지를 못해서요. 우리 당이 예. 지금 한 10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뭐 십수명의 지도자들이 당 대표 무슨 예. 항상 비상체제였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한마디로 난 정통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 정통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정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년층, 노년층도 끌어들일 수 있는 중도 어떤 지향성의 정당. 근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친노가 주류 세력이라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요. 생각이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친노의 원조는 정대철, 김원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친노라는 표현보다는요, 저는 운동권적 강경파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하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무슨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살리자고 그렇게 주장한다든가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뭘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난 친노라는 표현이 적당치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운동권적 시각에서 당을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의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숫자가 많지 않나요? 더 그죠? 예, 특별히 그렇죠. 우리 한명숙, 이해찬 두 당 대표가 그래서 아마 친노라는 표현이 나왔을까는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영입했는데 예.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권적 시각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균형이 그래야 당이 그 보수 온건도 좀 있고 그 중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이념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운동권적 시각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살아온 과거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균형 있게 써야죠. 예? 사람들을 균형 있게 써야죠. 당내에 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 이게 균형 있게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끌고 나가야 이게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만일 그게 여의치 않다면 분당도 얼마든지 지금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중에는. 네. 그 분당도 맞습니다. 뭐 꼭 지금 분당을 위한 분당이 돼서는 안 되겠고, 예. 이렇게 당을 끝까지 고쳐가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것도 또 분당이란보다는 신당 창당의 모습을 띈 개혁으로 또 치부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이 재임식이나 재임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앞에 당명이 한 5개가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게 처음에는 조금 저도 우습게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그때 필요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반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신당적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 다시 뜻을 규합하고 이게 너무 마이너스적 요소로 이렇게 신당을 이렇게 하면 둘로 갈라지고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포함시키되 새로운 모습이 신당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도 난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약간 전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다 안 되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공천도 지난 19대 공천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그 친노가 아니라 아까 운동권적 시각을 가진 강경파 이쪽에서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는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온건 중도 이런 쪽 분들은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벌써 비대위가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당권 경쟁에서도 역시 이 운동권적 시각의 강경파가 잡을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직은 뭐 그렇게 그냥 결론을 미리부터 내는 것은 조금 성급합니다만은 예. 가능성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대철 상임고문께서도 당의 좌장으로서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역할도 하고 근데 손학규 전 대표 얘기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 대표 뭐 개인적으로는 전화도 한두 번씩 하고 자기 손살에 제 중학교 서로 선후배 간의 관계라 예. 그 우리 손 대표하고는 뭐 어렸을 때부터 가까웠는데 아이고 정 선배 너무 끌어들이지 마세요. 자꾸 그러는데 그러나 나 그 말 믿고 싶으나 예. 앞으로 또 정당을 잘 만들어가면 또 필요에 의해서 징발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두고 봐야죠. 예. 근데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는 정 고문님께서 생각하시는 중도적 이미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분이죠. 그죠? 네, 그렇게 보이죠. 그 양반 근데 이게 환경이 그 양반도 한참 당대표 할 때는 당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변모하는 모습도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온건 중도는 아니라고 보여야죠. 예.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정 고문님께서 표현하신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운동권적 시각을 가진 강경파가 계속 주류로 남아있는 한은 대선에 있어서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다수당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것도 한 큰 조건이죠. 예. 예.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거 아까 중도파 노년층 장년층을 좀 우대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무슨 제대로 된 안정적인 리더가 좀 나와서 이게 뭐 3-4개월짜리 당대표가 자꾸 지나가니까요. 예. 이게 떠돌이 정당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지만 예. 좀 리더가 좀 빨리 나와서 적어도
정상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게 그 이유가 좀 다 필요합니다. 실제 당의 실세와 당의 얼굴이 이게 네.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것도 한쪽이지만 리더들의 노력 부족과 리더들의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환경도 다 같이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예. 하여간 당 자체도 어려워졌고 아하. 리더들도 예. 지도하기가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것을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는 어느 때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시기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예. 그냥 우리 최대한 노력하다 아하. 안 되면 신당 창당의 모습으로 할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미리부터 신당 창당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적당치 않고요. 예, 그냥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연히 이름부터도 민주당으로 쉽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얼핏 여론조사 하니까 9할 이상이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다 민주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저도 입에서 거기부터 느껴봤는데 예. 이게 무슨 느닷없이 또 새정치민주연합 되는데 우리 민주당으로 빨리 바꿔서요. 제가 의원들이나 전 옛날 당원들은 거의 그 반대하는 사람이 못 봤어요. 예. 민주당은 돌아가야죠. 우리 영역이 한꺼번에 서려 있는 전통 있는 정통성을 거기에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예. 이름이에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새정치민주연합 문제가 해결이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시작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일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여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광복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동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탄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환상형 설계로 공간을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디. 양치를 할 때 반짝반짝 촉촉촉 마사지해요. 이
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대표를 바꾸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테스트홈에서 다운받으세요. 뉴트리아, 수달과 동물이죠. 그런데 이 뉴트리아, 이쪽 종류가 개체수가 요새 늘어나면서 생태계 교란 외래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때는 이 뉴트리아가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가 많아서 사육으로 각광받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하지만 이 생태계 파괴 때문에 뉴트리아 퇴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뉴트리아 멸종법으로 학문 봉합서를 내놨습니다. 학문을 이 봉합을 해서 풀어주면 일종의 스트레스와 극심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을 해서 일종의 카니발리즘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서로가 잡아먹고 뭐 이 새끼까지 이제 방류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김지영 선임간사 연결합니다. 김 간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뉴트리아가 이게 굉장히 큰 쥐같이 생긴 거죠? 네네네네. 옛날엔 이걸 그러면은 우리나라 처음에서 장려할 땐 이걸 먹으라고 장려를 한 거예요? 식용? 뉴트리아는, 예, 설치목 뉴트리아가 포유류 동물인데, 네. 이제, 국내에서 자생하는 동물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제 1987년에 개인이 모피나 식용 목적으로 이제 판매 목적으로 처음에 수입을 하면서 도입이 되게 된 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성공하지 못한 모양이죠? 예, 뭐 수입은 했지만 큰 수요가 이제 없었던 것 때문에 운영이 좀 업체들이 운영이 어려워져서 지금 같은 그래서 그 업체들이 뉴트리아를 다 풀어놓은 거죠? 예, 이제 운영이 어려워지니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방사를 해버리고 자생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천적이 없다. 이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모양이죠, 뉴트리아가? 2009년에 환경부가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교란 생물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이제 뭐 천적이 없다 보니까 서식지가 자연히 이제 확대가 되고 습지 그것 때문에 이제 수생식물을 섭식하다 보니까 자정 능력이 저하된다거나 서식지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의 한 책임연구원이 학문을 봉합해서 풀어주면 배변이 불가능하게 돼서 이 뉴트리아가 정신적 공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린 새끼들을 결국 잡아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네네. 결국 카니발리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이게 그 말씀하신 그 뉴트리아 학문을 봉합해서 카니발리즘을 유도하는 방식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신문에 칼럼으로 이제 연구원분이 기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제 기고를 한 내용이지 이게 과학적으로 그 방식이 실제로 뉴트리아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거나 가능성이 연구되거나 입증이 된 적은 사실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해당 방식이 뉴트리아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한이 되었다거나 시행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그 뭐 정책적인 부분으로는 당연히 국내에서도 제한이 되거나 시행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살아있는 동물의 이제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학대 행위로 이제 규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기 동물 학대 행위가 교란종이라고 해서 용납될 수 있다고 할 소지가 이제 독자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연구원하고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 기사를 처음에 접한 이후에 이 연구원분께 이제 내용 정정을 이제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견서를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어요. 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거나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했군요. 네네. 근데 이분은 나 역시 동물 애호가인데 오히려 네. 학대자로 몰려서 당황스럽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한 걸로 네. 동아일보에 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이제 뭐 그 해당 내용 자체가 이제 기고가 된 부분이고 그 내용은 이제 명백하게 이제 동물 학대로 오해가 될 소지가 충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근데 뉴트리아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그 뉴트리아가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환경부에서 이 이제 포획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기고가 된 내용의 뭐 항원을 봉합해 카니발리즘을 유도하는 이런 방식은 정책으로 반영이 되거나 고려가 되고 있지 않고요. 예. 현재 이제 포획 트랩을 이용해서 인도적으로 포획을 하는 방법이 이미 국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포획을 한다라는 거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 포획하고 나서. 예,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죽여요?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굶겨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인도적으로 포획을 해서 안락사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환경부에서도 포획 시에는 트랩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 총기나 석궁, 활, 독궁물 등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이제 그 뉴트리아를 때려서 죽이거나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포획하거나 조사를 하실 시에 해당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연구가 어떤 방법이 가장 인도적일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외국도 뉴트리아 문제로 이 골치를 썩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외국도 있죠. 네, 외국에서도 일부 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곳에서 뉴트리아 피해를 입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요. 예.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농작물 피해 등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에는 펜스나 가림막을 설치한다거나 물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불가피하게 도살이 해야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생포한 다음에 피스톨을 사용해서 안락사하는 방법과 같이 그런 인도적인 권총으로 죽인다 이 말씀이세요? 주사로 이제 안락사를 주사로요. 그런데 펜스나 가림막을 하거나 총기로 즉사를 이제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예. 펜스나 가림막을 조절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뉴트리아 개체수가 증가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민가로 내려오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방법이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그래서 담장을 되면 높인다, 농가에. 네네네. 높이거나 물높이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이제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획 트랩으로 생포하는 방법을 예. 사용해서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효과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 동일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이걸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절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 동물자유연대의 입장이시군요. 그죠? 예, 그렇죠. 잘 불가피하게 알겠습니다.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이제 불필요한 고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 김지영 선임간사였습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기 레시피에서 골라오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프루지오에는 써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루지오의 최상의 주거 브랜드. 오직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프루지오 써밋 대우건설. 삼성 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옆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예,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저희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상시 모니터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전해진 문제였었죠. 김정은의 재등장, 이 부분에서는 과연 어떤 북한의 심리적 전술이 숨어 있는지, 과거 북한 통일전선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김양건이 부장으로 있는 대남정책부서죠. 바로 여기에서 심리전을 담당했던 장진성 탈북자 장진성 씨와 함께 북한의 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2144님, 2% 끝나자마자 출근해야 하는데 매일 듣다가 지각해요. 책임지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